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입당 시기를 두고 삿바싸움을 해왔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해답을 내놨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시기인데요. 오늘 전격 입당한 윤석열 전 총장의 결심은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 특보이죠. 김경진 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재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동안 나왔던 예상보다 빠른 입당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기도 하고 오늘 윤 전 총장의 전격 입당 혹시 그 전에 예정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오늘 정말 결정을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예정되기도 했고 오늘 전격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총장이 아니고 이제 전 총장이 아니고 후보라고 불러야 맞겠죠. 예비 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3월에 검찰 그만두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어떤 정치의 행로를 갈 것인지 이제 의견을 들은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월 말까지 한 4개월 정도 의견 청취에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대략 아마 10월 하순쯤 돼서 이제 후보 본인으로부터 지금 오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입당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게 정치는 분명한 길을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입당에 대해서 본인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었고,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그 후보하고 두 분이 지금 치맥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보면. 그 치맥 회동을 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둘이 얘기를 나눈 결과 대동소이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대체로 그때 아마 두 분 사이에 8월 초순쯤 해서 입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어제 연합뉴스TV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한 군데 아마 언론에 월요일 날 입당을 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날짜가 딱 못이 바뀌어가지고 보도가 되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아마 후보나 또 참모진들에게 이제 월요일 날 입당하는 것이 맞냐라고 이런 질문들이 왔고.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교감을 했던 8월 초순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월요일이다 아니다 이게 기다 아니다 답을 하기가 참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돼서 이렇게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그리고 입당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그냥 곧바로 입당을 정광석화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오늘 아침 새벽 정도에 아마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동안 윤석열 캠프의 정무 라인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 그런 보강된 정무 라인에서 혹시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입당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이제 정무라인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아마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아마 좋은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좋은 그룹 내부에서도 천천히 이렇게 당 외부에서 중도 지역 외연을 확장하고 나서 마지막 단일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는 어떤 좋은 그룹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기존의 좋은 그룹 내에서도 신속한 입당이 좋다고 하는 좋은 그룹도 있었고 또 이번에 함께 들어갔던 전직 의원 그룹 중에서도 이게 신속한 입당이 필요하다 또는 또 천천히 마지막 순간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 안에서도 또 의견이 갈렸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본인이 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 대선에서 어쨌든 승리를 거두려면 중도층으로 외연 확대가 중요한데 뭐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는 51대 49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국민의힘에 이렇게 입당함으로써 중도층의 표심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이제 또 지금부터 하기 나름이죠. 근데 이제 이게 입당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밖에서는 너무 심사숙고가 이제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또는 본인의 어떤 결정력이나 결단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자세라든지 태도의 측면을 가지고 비판하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당을 하게 되면 당장에는 중도층에 대해서 소구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너무 심사숙고한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분명하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자세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공약이라든지 또 정치의 어떤 비전 목표와 관련해서 중도층을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당에 입당하지 않았을 때는 그 호남에서 지지를 조금 윤 후보가 받고 있었는데 당에 네. 입당하면은 그게 좀 빠지지 않겠느냐. 모 의원님께서 호남 민심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오늘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여수 순천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쪽에서 이제 여수의 옛날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법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와 관련한 어떤 신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당이 그 각각의 어떤 구분이라든지 시단위의 하나로 지금 이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호남과 어떤 예산을 책임져주는 이런 결연 관계를 맺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와서 또 이준석 대표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호남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는 있는데 당과 결합했을 때 또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또 보완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언론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은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뭐 주로 이런 거였는데 이제 네. 당에 들어갔고 뭐 8월 말에 예비 후보 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네. 비전이나 정책, 공약 이런 것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 또 팀이 꾸려지고 있을 텐데요, 가동되고 있을 텐데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석준 지금 전 국무조정실장을 팀으로 하는 이게 지금 정치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이 팀이 있고 또 각각의 영역별로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또 이 자문그룹 팀들이 있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조만간 각 영역별로 윤 총장이 어떤 사람을 이 전문가 그룹의 참모로 함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공개도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어제 그 뭐 언론의 보도를 보면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팀보다는 법조팀을 보강했다 이런 기사가 나서 제가 사실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글쎄, 그러니까 이제 정책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이상한데요. 예. 정책팀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고요. 예. 교수님도 벌써 수십 명이 제가 있는 걸로 들어서 알고 있고, 법조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그 이완규 변호사, 그 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주진우 앵커하고 똑같은 주진우 변호사. 예. 그 다음에 누굽니까? 손경식 변호사. 예. 그리고 한 분이 추가로 이제 더 들어오신 분이 강남일 변호사거든요, 예. 보면. 그러니까 강남일 변호사 한 분 정도가 지금 더 추가가 된 건데. 특별히 보강했다 뭐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가 합류한 지가 한 일주일 됐는데 저희 오기 전에는 캠프가 한 20분 정도 상근자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합류하고 나서 2배로 늘어서 현재 한 40명 내지 한 5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상근하는 이런 캠프로 조금 확대가 됐는데 어쨌든 뭐 앵커께서도 대선 캠프 알지만 사실 50명도 대선 캠프로서는 대단히 미니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훨씬 더 커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조팀 이야기를 했으니까 최근에 그 줄리 벽화 문제 혹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신지요? 제가 아침에 CBS 라디오 인터뷰하고 사무실로 돌아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 그 줄리 벽화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안 하겠다 이렇게 아마 캠프 내에서 지금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그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보면 형법상의 모욕죄와의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인데 예. 과거 그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라든지 또 예, 출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표현의 자유로 그때 강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무슨 형사상의 뭐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또 대한민국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과 건전한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 국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아마 이런 벽화 그림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질책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철회를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다고 캠프에서 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여야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야 국회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이것 좀 너무 심했다. 금도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윤 후보가
배후 세력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민주당이 좀 빨리 얘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사실은 이게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가 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가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이게 대통령 선거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집권 여당이라는 정당에서 또 이게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더라고 먼저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집권 여당에서 그런 메시지 안 내고 또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들 뒤늦게 아주 소극적인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잘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입장을 좀 더 빨리 내놨어야 됐다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입당을 하셨으니까 당내에서 또 치열한 검증 싸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뭐 검증이나 네거티브는 어차피 종이 한 장 차이니까요. 그런 준비도 나름 하고 계시겠죠? 그게 뭐 이미 기존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지금 이낙연, 이재명 두 분 싸우시는 거 보면 예. 어마어마하게 싸우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입당했다 그래서 뭘 보호가 된다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게 보호가 되는 것은 사실은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게 본선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은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다음에 제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